이번 시간에는 리그레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 좀 내용이 많아서 일단 어, 여러 편에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x와 y의 관계 짓는 어떤 함수를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 함수가 어떤 세타들의 파라미터라이즈된 함수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f가 복잡한 함수가 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f를 선형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선형으로 분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니어 모델로서 우리가 심플리파이된 그 데이터 분포를 가정하고 이제 리니어 되면 이제 세타에 대한 개수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x가 인풋이고 y가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둘 다 1D라고 했을 때 이렇게 m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페어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x1, y1 해서 xm, y m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쪽 그 머신러닝 쪽에서는 일단 저희 강의에서는 모든 걸 다 칼럼 벡터로 세우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왜 굳이 하지만 나중에 코딩을 할 때 이렇게 통일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형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 x를 어떤 세타1 그리고 이제 컨스탄트 또는 바이어스 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은 웨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찾게 된다면 결국은 y 해시 되는 거죠. 어떤 x 주어진 x 값에 대해서 y 해시 되고 이 y 해스는 실제로 그 주어진 y 값과 유사하기를 저희가 원하는 거죠. 유사한 세타1, 세타2 값을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은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래피컬하게 보면 지금 이 검은색처럼 데이터 포인트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잘 이 데이터 포인트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직선을 찾는 것이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 hat은 predict된 아웃풋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y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다름의 차이를 최소화하게 하는 함수를 찾고 싶겠죠. 그 함수를 선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차 경우에서는 세타1, 세타2로 모델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고 역시 이 경우에도 칼럼으로 세워서 두 개를 벡터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어볼 텐데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델 파라미터 세타1, 세타2를 어떻게 찾느냐 이제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개의 x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m개의 y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했을 때 y와 실제 주어진 값과 우리가 x를 통해서 그 세타1, 세타2를 안다고 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y hat 그렇게 해서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얘와 햇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싶겠죠. 예, 차이를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그림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차를 최소화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항상 강조하는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어떻게 파라미터를 찾을 것인가 그렇게 하면 뭐 이런 의미의
미니마이제이션을 해도 되고, 뭐 그것을 제곱을 해서 서메이션을 해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 m개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곱을 한 텀을 에러의 제곱을 한 텀을 최소화하는 것을 옵티마이제이션의 목적 함수라고 목적 함수라고 두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컨스트레인트는 없습니다. 컨스트레인트는 no constraint입니다. 세타1과 세타2는 어떠한 값을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선형 방정식이 아주 쉬운 예제를 한다고 하시지만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어려운 복잡한 프리딕션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목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자주 했었죠.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한번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타 1 x1 플러스 세타 2라고 했을 때 i번째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또 제가 항상 강조했던 이 트릭을 표현을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여기서 그 미지수는 저희가 세타1, 세타2가 미지수이고 여기는 기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기는 none이고 이쪽이 unknown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실 수 있겠지만 역시나 저희가 이것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 표현을 하고 조금 이런 이제 피처 벡터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주어진 건 xi였죠. 여기서 이제 이 경우에는 1을 더해서 칼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피처 벡터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m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 피처 벡터를 트랜스포즈한 것을 이렇게 쭉 m개로 쌓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y-hat은 세트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세타1, 세타2를 하면 이렇게 행렬 곱을 하면 y1의 해시 나올 테고, 이렇게 행렬 곱을 하면 y2의 해시 나올 테고, 이거를 n번을 하면, 자, 그래서 역시 저희가 왜 이 작업을 하느냐고 보시면 결국은 행렬 곱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러한 추릭을 써서 변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데, 이쪽은 각각의 그 엘리먼트들의 제곱을 서메이션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 선형 대수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그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칼럼 벡터, 여기도 칼럼 벡터입니다. 그러면 그 차니까 역시나 하나의 칼럼 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칼럼 벡터에선 저희가 그 어떤 디스턴스 또는 스트렝스에 대한 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리스트 스퀘어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투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렬로 표현을 하면, 행렬 또는 그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솔루션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주 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솔루션에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구한 것은 세타1 스타 세타2 스타를 구하게 된 거죠. 그럼 이 값을 알면은 y-hat은 어떤 x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다 푼 거예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아주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서는 어, 그 이렇게 투놈을 이용해서 최적화 관점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A라고 지난번에는 제가 A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그 노테이션을 조금 다른 게 사용한 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실제로 주어진 인풋은 XI입니다. 근데 제가 피처 벡터라는 걸 써서 이렇게 조금 더 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다음 이 피처에서 그 y-hat을 프리딕트 하는 그렇게 하고 이 x가 y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칼럼 이렇게 그 로 벡터로 쌓을 수 있는데 여기가 역시나 이것이 주목해야 될 것은 스키니 매트릭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버 디터민 된 문제고 제가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두 개의 칼럼 벡터로 보면 이제 칼럼 벡터의 선형 결합인 거죠. 세타 1, 세타 2 미지수긴 하지만 그 선형 결합을 통해서 찾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은 이 A1과 A2의 스팬된 공간상이 일반적으로는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가장 근사한 것은 프로젝션이겠죠. 프로젝션. 이 B 벡터를 이 두 개의 A1, A2 벡터로 스팬된 공간상에 그 수직하게 프로젝션을 내렸을 때의 그 코에피션트가 세타 1, 세타 2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거를 파이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에 대한 솔루션은 이렇게 알고 있고 파이썬으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실습이나 또는 랩 세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코딩에 대한 플로우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파이를 불러와야 되고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매플랄립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포인트가 13포인트의 XY 페어가 있다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단 M이 데이터 포인트니까 13개일 거고 A의 행렬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A의 행렬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칼럼에는 X가 그대로 두 번째 칼럼에는 모든 엘리먼트가 그 1인 그래서 np numpy에 있는 원즈라는 펑션 또는 메소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두 개를 A 행렬 만들기 위해서 hstack이라는 커맨드를 써서 hstack horizontal stack이고 반대로 하는 것은 vstack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horizontal이기 때문에 hstack을 썼고 이거를 그 조금 더 행렬 연산을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A를 as matrix라는 커맨드를 써서 A로 다시 컨버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희가 여기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를 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인버스 이렇게 좀 행렬이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세타 값을 그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값을 세타 1, 세타 2 값을 계산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세타 1, 제가 세타 1, 세타 2를 계산을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직선에서 이렇게 그어야겠죠. 원래 우리가 시작을 할 때
트랜스포즈 x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z1 x 플러스 z2 이 식을 그대로 이렇게 파이썬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그 np arrange라는 커맨드를 써서 0에서 5 사이에 0.01 간격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 포인트에 따라서 모든 그 포인트의 이밸류에이션을 세타1, 세타2로 했을 때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볼 수 있겠지만 그 어느 직관적으로 많이 이렇게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cbx 파이라는 그 모듈 또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한번 동일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것도 칼럼 벡터이기 때문에 역시나 칼럼 벡터입니다. 벡터의 이제 크기를 정의하는 투놈을 써서 리스트 스퀘어는 투놈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y의 햇은 우리가 a 곱하기 세타라는 이렇게 되는 세타를 찾고 싶은 것이 저희가 목적인 거고 그렇게 하면 cbx파이라는 것을 쓰면 직관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세타1을 세타를 세타1, 세타2기 때문에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디시전 베리어블에 2 by 1을 씁니다. 여기에 대문자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이고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 때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a 세타 마이너스 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투놈을 적용해서 cbx의 놈이라는 커맨드가 있어서 투놈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결국 풀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이것을 풀어라는데 여기는 컨스트레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컨스트레인이 없기 때문에 블랭크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세타1, 세타2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는 저희가 cbx 파일을 써서 그 놈을 정의했기 때문에 투놈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우리가 저희가 배운 게 이제 투놈이 있고 원놈이 있는데 그래서 투놈 대신에 원놈을 쓰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래서 투놈을 쓰는데 그 코딩상으로는 다른 것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이것만 변했습니다. 그럼 역시나 이제 이렇게 되고 어떤 또 다른 세타와 세타2 값을 구하겠죠. 이 두 개를 한번 플러스를 해볼 텐데 보면 값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L1, L2 리그레이션 했을 때 플러스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떨 때는 투놈을 써도 되고 어떨 때는 원놈을 써도 된다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1 역시 일단 결과적으로 L1 역시 아주 좋은 선형 리그레이션 또는 선형 어프록시메이터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L1과 L2의 차이 아니면 뭐 L1의 특이한 점을 좀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L1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피팅을 하는데 다른 놈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이제 저희의 질문이고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웃라이어를 이렇게 두 포인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나 같이 A 매트리스 만들었고 원놈을 계산했고 투놈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세타 1, 세타 2라고 했을 때 코드는 이제 저희 자세히 그냥 큰 그림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롯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파란색이 원놈, 빨간색이 투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웃라이어가 이제 여기에 데이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질문이 첫 번째는 파란색이 좋은가요? 빨간색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일단은 사람이 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아웃라이어라고 디텍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13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만 우리가 리그레션을 할 거기 때문에 파란색 가치가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투놈의 경우에는 보시면 투놈도 이 거리에 그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 거리에 대한 그 에러 텀이 크게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 디스턴스 또는 에러의 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처음 문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서는 리그레션에서는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제거한 데이터 포인트에서 리그레션을 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웃라이어 디텍션도 상당히 어려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떠한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인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이퀄리 계산을 하게 됐을 때 투놈을 쓰게 되면 그 에러 또는 디스턴스 제곱을 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놈보다는. 원놈은 절대값만 취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는 이 예제에서만으로 봤을 때는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원놈이 조금 더 우리의 직관에 맞게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쭉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할 때 원놈과 투놈에 대한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차원이 아니라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리그레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x에 y에 뭐 어떤 이런 형태의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는 x1, x2 여기서는 뭐 사실 멀티베리어시기 때문에 차원이 더 높아도 되지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3차원에서 이렇게, 아니면 2차원 공간상에 위에 값이 정의된 y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하면 x1, x2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을 때 어떻게 선형 결합을 하느냐니까 3차원 공간상의 2차원 평면을 어떻게 잘 찾느냐, 데이터 포인트들의 분포에서의 그 에러가 최소화 되게 하느냐.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이 평면에서 이 거리들의 제곱을 서메이션에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정을 한 선형 직선,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평면이 될 텐데 하이퍼플레인이 될 텐데, 거기서 파라미터가 세타1, 세타2, 세타 컨스탄트 또는 바이어스턴까지 하면 이제 3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는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에서, 그리고 우리가 y 해시라고 역시나 에스티메이션을 할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때 x1과 x2와 함께 y가 주어졌을 때 그 차이를 최소화하게 하는 세타1, 세타2, 세타3가 어떻게 보면 디시전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 가장 간단한 걸 했기 때문에 이제 피처를 x1, x2, 1이라는 어떤 그 피처를 두면 이제 그 샘플마다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총 m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여기에다가 세타1, 세타2, 세타3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렬 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나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y의 투놈의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세타.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그 행렬의 그 모양으로 정리를 했냐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기존에는 n by 2였는데 이제 지금 이것이 n by 3가 된 거죠. n by 3가. 그렇지만 행렬의 모양으로 보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same in the matrix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그 솔루션은 여전히 같은 꼴을 띄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타 그 스타에 대한 어떤 옵티멀한 그 최적화의 문제에서 옵티멀한 솔루션이 나올 거고, 그것을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2차원상에서 평면의 방정식 또는 멀티비에이터 하이 디멘전에서 하이퍼플레인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모를 할 텐데, 이제 그 얘는 왜냐하면 이제 3D 플랫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이즈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에스티메이션을, 그래서 생긴 거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A 행렬을 만들었느냐 하면 H 스택을 써서 x1, x2, 그 다음 1.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as matrix 한 다음 공식은 똑같다. 멀티베리에이터.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처럼 하나의 평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선형으로만 피팅을 하는 것은 제약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들이 더 논리니어하게 더 분포가 많이 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논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지,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일 수도 있고, 뭐 데이터 포인트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직선보다는 뭐 이러한 느낌의 어떤 곡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논리니어 피팅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리니어 리그레션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뭐 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우리가 보통 넌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 포인트가 넌리니어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그래서 여기서 좀 힌트가 좀 되실 수 있겠지만, 그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나 리니어 리그레션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 뒤쪽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리니어 리그레션과 똑같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 데이터 포인트 또는 데이터의 피처가 넌리니어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익스프레션 피처 벡터를 써서 주로 이제 뭐 다양한 그 피처 그 벡터를 쓰긴 하는데, 저희 이 강의에서는 폴리노미얼과 또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 RBF라고도 많이 씁니다. RBF 그 펑션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좀 더 어드밴스하게는 이제 커널 트랙에서 커널을 쓰면서 임플리시티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뉴메리컬하게 구현을 할 때는 커널 트릭을 그 커널 트릭은 무조건 쓰게 됩니다. 효율을 위해서. 하지만 그 이 강의에서는 옵셔널로 일단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할 때 논리니어 리그레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방법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지금 주어진 게 이렇게 되겠죠. 이런 페어가 되겠죠. i번째 샘플이 있는데 x가 있고 y가 있고, 여기를 보면 이제 쿼드라고 해서 쿼드레틱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2차원직 곡선이 될 테고, 그리고 노이즈가 없어졌으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는 x, y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는 지금 2차 곡선이지만 예를 들어 2차원 곡선이지만 이것은 지금 넌리니어하게 분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기분입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죠?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또는 파라미터를 해서 세타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얘가 언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x, y 또는 뭐 x에 대해서는 주어진 데이터고 이것은 넌리니어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리니어입니다. 세타에서 관점에 봤을 때는 리니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시나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인 겁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 우리가 요 텀 때문에 얘가 이제 넌리니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인풋 벡터는 사실 x 하나만 있죠? 여기를 피처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1x 제곱으로 피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y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를 보는 거고, 여기서 여전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세타1, 얘의 트랜스포즈 세타1, 세타2, 세타3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니까 이렇게 또 다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넌입니다. 넌. 모든 이 행렬의 모든 엘리먼트의 값들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세타1, 세타2, 세타3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행렬입니다. 행렬 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형입니다. 어디에 관해서? 세타에 관해서 선형입니다. 세타에 관해서 선형. 그러면 여기는 해당하는 y에 대해서 행렬식 그 세타 값을 찾는 그 식은 여전히 똑같고 리스트 스퀘어에서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자, 되시겠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넌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넌리니어이기 때문에 뭐 다른 알고리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넌리니어 리그레션은 사실은 리니어 리그레션과 똑같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그 리스트 스퀘어 방법, 일반적으로는 방법을 쓸 텐데, 넌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넌리니어는 데이터 포인트가 넌리니어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타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것은 선형식입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노이즈를 섞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분포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작을 이제 2차원으로 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의 이제 우리가 직선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직선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곡선을 찾아야 될 텐데 해당하는 것이 세타 또는 코에피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역시 H 스택을 썼고, 기억나시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1x 스퀘어를 해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인 칼럼 벡터 x 그리고 x의 제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렬로 만들고 식이 똑같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가 크게 세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롯을 하면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는 플롯을 하기 위한 x의 데이터 포인트로서 린스페이스를 써서 유니폼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똑같습니다. x 데이터 포인트를 그 피처링을 하면서 논리니어한 값들이 있게 되는 거지만 세타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에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리니어 리그레션 자체는 아주 제한되어 보이고 아주 심플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강력한 게 파워풀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풋 피처를 가지고, 인풋 피처가 멀티베리어도 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논리니어한 피처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타에 관해서는 리니어이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 방법을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어디에? 논리니어 피처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일반적이라기보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하나가 리스트 스퀘어 로스를 디파인하고 최적화의 솔루션을 찾는데, 이런 공식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